안녕하세요. 충주 아파트 8층에서 모녀가 뛰어내렸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그냥 우울증 때문에 그냥 벌어진 일일까요? 아니면 생활고 때문에 정말로 궁지에 내몰려서 저렇게 한 걸까요? 아마도 생활고 때문에 저런 일을 벌린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최근에 80대 노인이 오피스텔에서 분신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8층에서 모녀가 추락했다는 이 뉴스도 나오고, 이래저래 방화 사건도 일어나고, 점점 우리의 사회가 점점 더 험악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불안정하고 궁지로 몰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 같습니다. 걱정이죠. 나라나 지자체가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잘 찾아내서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라는 걸 잘 알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보다 점점 지금의 시대는 타인들에 대한 관심도 갖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잘못했다가 도와주려고 선의로 다가섰는데 호의가 반대로 위협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답이 있냐? 대안이 뭐냐? 이렇게 저한테 물을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이죠. 고민입니다. 저런 결정을 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냥 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아주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궁지로 내몰려 있는 사람들, 답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숨구멍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든 좀 살아갈 방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최근에 한국 경제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너무 많이 부풀려져 있는 거품들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게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2월 23일 기준금리 동결이 우리 사회에 미칠 여파는 물가 불안으로, 환율 폭등으로, 고물가로 계속 아마 이어질 것인데요. 지금의 정부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 운영이 돼서 서민들의 삶이 좀 덜 위협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정부는 그런 것 따위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주 52시간을 무력화시키고 주 69시간을 이제 개편하겠다라고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언론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저러는 걸까? 아무리 기득권이고 재벌가 족벌가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끌고 가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먹고 살 거리들, 최소한의 밥은 먹여준다, 이런 느낌들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따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웃나라 일본에서 아베 전 총리가 황당하게 그렇게 허망하게 가는 일이 생긴 것처럼 한국에는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일이. 한국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런 일을 저질러도 국민들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략 박수를 칠 거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이 최근에 그 건설 노조들 원래비 받는 걸 불법으로 규정하고 못 받겠어요. 근데 그게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야근 수당과 같은 거였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하면 야근 수당 쪽으로 그걸 줬단 말이죠. 근데 안 주고 하니까 그냥 정시퇴근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요. 공사 진척도가 이제 더뎌지는 거죠. 근데 원혜령은 뭐라 그래요? 노조, 불법 노조, 나쁜 놈들 때려잡겠다고 계속 몽둥이 들고 설치는 꼴이죠. 저러다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생활고에 시달려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걸로 그칠까? 죽겠다고 작정하면 자신에게 그러한 사항을 제공한 이에게, 관료에게, 정치인에게 복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서서히 광화문 이제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국무총리라고 하는 작자가 국토부 장관, 경제부 총리가 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데는 속전속결하고 서민들 정세하는 데는 서민들의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도와주는 데 있어서는 이런 방구도 없고 희생을 강요하고 계속 고통 부담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놓고 나중에 경제부총리 하던 놈들이 그 관련되어 있는 업계로 사회이사로 가면 수십억을 챙기면 그게 범죄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그런 짓을 저지르는 정치인들, 관료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중에 국민들이 개인적인 복수를 한다. 전혀 불가능한 얘기일까요? 앞으로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렇게 추락사를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 늘수록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더 충격적인 일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많은 우려, 많은 두려움, 많은 걱정들이 넘쳐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더 궁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로 빚을 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행동, 태도가 꼭 필요하고요. 아무리 극단적인 궁제 사항에 내몰리더라도 함부로 자녀를 저렇게 개인적인 사적 소유물로 생각하고 저렇게 하는 짓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힘들면 본인으로 끝나야 되는 거지. 왜 자식에게까지 저런 엄청난 일을 하나라는 그런 좀 원망도 생기는 거죠.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저렇게 하지 않으면 온갖 이렇게 다 잡아 먹히고 물어뜯기고 얼마나 삶이 힘들어질지 알기 때문에 저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죠.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의 삶이 또 안전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함부로 탐욕이나 욕심 때문에 썰려나가지 않게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안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